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그 사법 쿠데타는 끝났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이 기획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뭔가 얘기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모셨는데 뭔가 알고 계신데 얘기는 안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거기 서울법대죠. 서울법대죠. 예,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이병철 변호사 서울법대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좀 친한 것 같아요. 네. 서석호 변호사랑. 그 원래 변호인으로서 14일에 있을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본인이 출석한다고 기자들한테 풀을 했는데 서석호 변호사가 나오지 말라. 내가 알아서 혼자 가겠다. 예. 그리고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박선원 의원님께서 처음 이제 네, 독수리 네, 오형제를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파만파 의총장에서 법사위원장 또 한민수 의원 이런 분들이 제보를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해주십시오. 그 민주당이 민주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를 사법 쿠데타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만들어낸 것으로 볼 것이냐 경론이 붙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는 늘 중도표를 의식하자는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의원님들이 뭐 그런 어떤 그 카르텔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는 거에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때 박선원 의원이 어떤 의원이 나와서 그 근거를 대라 좀. 그 정보원의 출처가 궁금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박선원 의원이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그 맥락은 그래요. 박선원 의원이 정보통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요. 그런데 그때 의총 분위기에서 내가 마치 그 분위기가 박선원 의원이 정확하지도 않은 출처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잠깐 형성됐어요. 길게 안 갔는데. 네. 그래서 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힘이 그럼 윤핵관 2명만 있냐?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힘의 많은 의원들이 이거 너무 무리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렇듯이 민주당도 조이대 사법 쿠데타를 쿠데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의원들도 다수 존재해요. 그걸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지도부가 충분히 듣고 지도부에게 위임하죠. 이런 결정이 난 거고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저의 시각과 일치한 판단을 해서 그 세부적으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네. 예, 15일 날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나 안 받나가 요게 바로미터다. 안 받으면 네. 탄핵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1차 우리의 행동을 위한 근거를 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동단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은 까고 싶어서 깐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름을 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모임이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그거는 정말 그 사실 확인이 쉽지 않죠. 그 워낙 소수 모임 그것도 비밀리에 모이는 모임일 텐데 네. 그거는 뭐 그 내부 폭로가 나오지 않는 한 확인하기 정말 어려운 거죠. 네. 네. 이병철 변호사는 경영대네요. 서울대 법대는 아니고 서울대 경영대인데 모임은 확실히 있다. 100%. 근데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3인방이 찐이다. 윤석열, 서석호, 그다음에 남기춘. 이렇게 3명이 3인방이 핵심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울리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몇 인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고 그 과거에 이제 이건희 삼성 그 회장의 미전실 같은 팀이 있듯이 윤석열의 어떤 미전실 법무팀 이런 것은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모르고 의원님은 서울법대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서울법대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디 가나 다 걸려요. 뭐 서울법대 얘기할 때 걸려, 검찰 출신 얘기할 때 걸려, 또 뭐 요번에 대법관 중에 또 대학 동기가 2명이나 있어요. 네. 그 이제 이재권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이 하나는 마용주, 하나는 이수경? 신숙희. 네. 네. 또 이재권 부장도 대학 동기고 네. 뭐 여기저기 다 걸려. 그래서 요새 포레스트 김용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등장해. 그러니까 근데 남기춘 변호사, 남기춘 검사장은 제가 서부에서 부장할 때 서부 검사장이었어요. 네. 같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남기춘 변호사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은 아닌데 그때 이제 그 당시 한화그룹하고 태광그룹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서울 서부지검에서. 근데 예. 서부지검이 서울에 있는 검찰청 중에 제일 작거든요. 검사 숫자도 작고 청 규모도 제일 작은데 예. 그때 이제 그 두 그룹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느냐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 김승현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표를 냈나 뭐 그러면서 남기춘 검사장은 이제 검찰을 떠났었는데 아니 네. 그 대학 동기인 건 맞아요. 남기춘, 윤석열 79학번 다 동기예요. 네. 그건 틀림없이 맞는데 네. 정치의 고관여층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남기춘 변호사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의혹을 갖고 많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철통 같았던 삼성도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삼성 특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전국 법관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된 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사법신뢰를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굉장히 오랜만에 모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오랜만이죠. 예. 몇 년 만인지 기자들 취재해서 알려주시고요. 상당히 오랜만인데 그만큼 이 사건이 위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뭐 탄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안에서도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끌려간 9명의 대법관들도 지금 얼마나 조희대 원장을 원망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싹 다 탄핵당할 뻔했잖아요. 네. 네. 거기다 이제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 텐데 그러면 아니 대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리더십을 상실한 사람이 계속 수장으로 남아있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탄핵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대선 전에 탄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을 하려던 이유가 그 선제 탄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그 조짐이 보이면 탄핵하겠다. 네. 그래서 그 1차 조짐을 5월 15일 날 선거운동이 12일 날 시작되는데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그때 네. 후보에게 그 재판기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기 신청을 한다. 네. 연기 신청을 안 받으면 예, 그때 고법부터 탄핵한다. 네. 예,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1단계에서 고법이 대선 이후로 심리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네. 선제 탄핵의 필요성은 지금 없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는 대선 전에 통과시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통과시켜봤자 본회의 네. 뭐 최상목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최상목 네. 없어요. 2주 후에. 2주. 최상목 집에 갔습니다. 네, 2주가 최민희 의원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거지 저들이. 그래서 일단 법사위까지는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법관회의가 열리게 되니 네. 우리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법관들이 자정 능력에 의하여 조희대가 그만두는 것 네. 그만두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한 상태. 예, 그렇군요.